똑똑한 여자들의 현명한 돈 이야기. 우먼앤 머니톡. 적지 않은 돈이죠. 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IRP도 연금저축과 동일한 기능.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맘 6년차 올리브 오은미입니다. 네, 여러분 연말은 연말인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 저희 남편이 우리 연말정산 준비 안 해? 이런 멘트를 드디어 치기 시작했고, 제가 자주 들어가는 재테크 카페가 있는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연들 읽어보니까 올해 세금 얼마나 낼지 계산해봤는데 이 정도가 나오더라, 큰일 났다, 이런 사연들도 있었고, 작년에 몇백 단위로 토해냈던 가슴 아픈 사연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직 11월 말이죠. 저희에겐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사부작 열심히 준비하면 저희가 이렇게 내야 되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IRP가 대체 뭘까요? 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해석해보면 개인 퇴직연금이란 뜻인데요. 네, IRP 나 가입하고 있다 혹은 나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면 그 퇴직금을 여러분이 월급 계좌로 싸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대출 갚으시거나 아이들 교육비로 쓰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급 계좌로 싸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IRP 계좌로 그 자금을 보내줍니다. 네, 이 자금을 노후에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으로 쓰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 IRP는 어떤 분들이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나는 퇴직금을 당장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미리미리 조금씩 내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금 케이스가 아니라 개인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후자금 대비용 계좌, 이쪽에 붙는 혜택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후자,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자금 계좌 성격의 IRP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연금저축에 돈 되는 기능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IRP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증권사 가셔서 IRP 계좌를 만드시면 그 6가지 기능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능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죠?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신 금액의 16.5%를 환급해 드립니다. 5,5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13.2%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바구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상품들을 담아서 일하게 하고 수익을 챙겨라 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방치하지 마시고 그 계좌 안에 넣으셨던 들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들 사셔서 담으시고 일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나 운용 상황에 따라서 그 상품들을 수수료 없이 교환하시는 것도, 교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장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 저희가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내야 될 세금이 붙어서 투자 원금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평생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세금은 나중에 조금만 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놨을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서 15.4%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붙지만 이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3분의 1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아주 조금만 세금을 내면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지 시 페널티가 있다. 여러분 돈 찾기 어려워야 돈이 모이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내 노후 자금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 자금이니만큼 시장의 단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IRP도 연금저축과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IRP를 해야 돼? 라는 질문에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네, 오늘 이 시간 연금저축과 IRP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 설명을 하기보다는 투자자분들의 실제 필요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IRP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 세액공제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IRP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저축과 DC나 IRP 같은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금계좌에서 한 해 동안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총 7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이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의 경우 3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세액공제 700만 원을 다 받아야만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IRP 계좌 트셔서 그 모자라는 한도만큼 채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죠. 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IRP 계좌를 만드셔서 나머지 300만 원을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700만 원 한도를 채우실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고소득자다. 그래서 1억 2천이 연봉이 넘어가는데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IRP 계좌 트셔서 400만 원 더 채우시면 총 7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IRP 복잡하다, 나는 하나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를 트시면 말씀드린 세액공제 총 한도 700만 원을 다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하는 게 700만 원이 되면 700만 원 곱하기 16.5% 115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공제율이 13.2%라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금액은 92만 4천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만 50세가 넘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2022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늘려줍니다. 네, 90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게 되면 148만 5천 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50세가 넘었고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세액공제 200만 원 늘어난 부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IRP가 필요한 두 번째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나는 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IRP 필요합니다. 특히 예적금처럼 좀 안전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IRP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계좌를 트신 그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가입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IRP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트신 분들이 많지만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많은 상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 상품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IRP 계좌를 증권사에서 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적금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금 펀드, TDF, ETF 같은 펀드 중심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 IRP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적금 가능하고요.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 가능합니다. TDF, ETF 외에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라던가 인프라 펀드처럼 다양한 상품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 만들고 싶다.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품에도 좀 투자를 하고 그 외에 정말 다양하게 좀 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IRP 계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RP 어떤 분들이 필요하시다? 정리되셨죠? 네, 세액공제 한도가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 700만 원까지 더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상품 구성을 하고 싶다. 그렇게 내 노후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IRP 필요합니다. IRP 투자하실 때는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형 투자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 IRP는 퇴직급여이다 보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는 전체 계좌의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안전자산 30%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식형으로 구분하는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증권사 사이트들을 좀 가봤는데요. 그 퇴직연금 상품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위에 퇴직연금에 몇 %까지 넣을 수 있는지 한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아, 이거는 70%까지 넣을 수 있구나, 이거는 100%까지 넣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그리고 TDF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ETF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투자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IRP에서도 레버리지나 리버스 ETF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나 리버스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가 투자 가능한 반면 IR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ETF에 선물이라고 붙어있는 ETF 보셨죠? 선물 ETF 혹은 원자재 ETF처럼 조금 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은 투자가 불가합니다. 저희가 이걸 흔히 위험 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ETF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에는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P 투자자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수수료 여부. 여러분 이렇게 IRP에서는 전 금융권에 걸쳐서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실 게 국내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이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고 있는 수수료가 0인 셈인데요. IRP 계좌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중도 인출 및 담보대출 가능 여부. 그리고 여러분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시고 남은 한도를 IRP 계좌로 나눠서 넣으시던가 아니면 IRP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마다 한 계좌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계좌에 나눠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저희에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의 세액공제라는 당근 때문에 저희가 IRP를 이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노후도 준비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상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연말 정산도 화이팅! 그리고 노후 준비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